안녕하세요. 손희정의 TMI의 손희정입니다. 한 달 만에 찾아뵙는데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에 사실은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시절이기도 해서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의 모니터를 두드리러 TMI가 찾아왔습니다. 7번째 게스트, 럭키7 7번째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대표 나영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의 나영입니다. 이렇게 큐플래닛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요즘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일이 많이 벌어질 때는 밖에 나가서 뭐 구호라도 외치고 집회라도 해야지 속이 좀 풀리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계속 화만 내고 있으려니까 정말 힘든 시절을 다들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라도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키워드로 알아보는 나영 몇 개의 이제 키워드를 뽑아왔고 제가 키워드를 드리면 1분 30초 안에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요. 어려운 네, 미션이네요. 1분 30초는 제 말 짧게 하는 거 진짜 못하는데. 그게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의 가장 어려운 지점인데요. 1분 30초가 울리면 땡 할 거니까요. 설명하다 멈춰야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로 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요가 시작! 굉장히 요가를 좋아합니다. 요가를 처음 좋아하게 된 계기가 한참 활동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요가를 하고 나면 이 사바사나 할 때 오는 아주 깊숙한 평화가 있어요. 사바사나요? 요가에서 맨 마지막 동작으로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있는 자세를 말하는데요.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그 모든 동작이 사실은 사바사나와 명상을 하기 전 단계, 명상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요가를 하면서 요가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요가에서 앞으로 몸을 많이 숙이는 자세는 미래를 얘기하고 뒤로 몸을 굽히는 자세는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요가는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면서 현재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뭐랄까 활동과 자기 돌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강추합니다. 근데 보통 마지막에 하는 시체 자세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면 대체로 코를 골고 자지 않나요? 거의 잠이 들어요. 약간 열반 상태 비슷한 상태를 경험한 적도 있고 정말로 한 번은 땡! 네. 이런 거구나. 근데 생각보다 1분 30초 길죠? 그러네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가하는 나영의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신해철입니다. 신해철은 좀 욕하려고 그랬네. 신해철은 저에게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주는 인물인데요. 저의 흑역사이기도 하고 내가 한때 신해철의 팬이었다는 것이 하지만 부인할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인물이기도 해요. 어쨌든 제가 뭐 거의 중학교 때부터 신해철 팬이었고 특히 이제 넥스트 활동할 때부터는 신해철의 하는 말 한마디, 음악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특히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하는 사회비판적인 얘기라던가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검열반대 운동을 하면서 신해철이 했던 뭐 행보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신해철의 인터뷰를 보려고 처음 봤던 그때 당시의 개간집 리뷰라는 것에 나온 기사로도 세상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서 본 가장 인상적인 기사는 뭐였던 건가요? 신해철이 그때 대마를 두 번째 하고 감옥에 갔다 왔을 때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또 막 그런 비판적인 의식이 있잖아요. 금기에 대해서. 땡! 얘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금기에 대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봤던 리뷰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리뷰 글이 있었어요. 그게 또 엄청난 숨은 퀴어 영화죠. 네.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게 어떤 되게 영향? 아무튼 저는 원래 뱀파이어 인터뷰를 보기도 전에 봤어요. 그 글을. 그거 아마 서동진 씨가 썼을 거예요. 그 글에서 영화에 있는 이제 퀴어 코드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막 퀴어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고민하고 있었던 제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있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4개 국어
아니 제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어떻게 4개 국어인가요? 이거 오해입니다. 일단 오해이고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이렇게 4개 국어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4개 국어를 잘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은 전에 활동했던 지구지역 행동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의 활동가들하고 같이 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는 영어로 소통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언어로 소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모이면은 통역도 이렇게 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이렇게 막 서로 계속 오가면서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제 통역에만 의지할 수가 없어서 저도 공부를 했고 그래서 스페인어도 그 지구적 행동 네트워크의 페미니즘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중국어는 혼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4개 국어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키워드입니다. 레즈비언 페미니즘 선언. 얼마 전에 번역한 책이고요. 이 레즈비언 페미니즘 선언에는 4명의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의 글을 번역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는 샬럿 펀치, 앤 코트, 에이드리안 리치 그리고 모니크 리티그의 글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모니크 리티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허윤 선생님이 스트레이트 마인드를 번역을 다 하시기도 했는데 이 책은 레즈비언 페미니즘에 대해서 레즈비언이자 페미니스트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라는 범주, 레즈비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언어로 만들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 범주들을 어떻게 의심하고 논쟁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번역한 책입니다. 와, 1분 안에 끝내셨어요. 이건 준비된 대답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은 이 책이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건 그 4명의 글들이 들어있지만 그 앞에 이 4개의 글을 묶어서 소개하려고 했었던 나영님의 어떤 의도 같은 것들도 쭉 설명하셨는데 이게 또 하나의 선언문처럼 보이기는 했었거든요. 남은 5초 안에 이게 이 시점에 한국에서 갖는 의미 5초 안에요? 아 이거 되게 고민 끝에 나온 책이기도 해요. 왜냐면 레즈비언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페미니즘을 공부할 때랑 굉장히 다르게 이제 정치적 레즈비언이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좀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다르다고 느꼈고 오히려 여성이고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어떤 생물학적인 숙명으로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이다, 다 여성이다 이렇게 묻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범주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번역 자체보다도 그 텍스트가 가진 의미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독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앞에 해제를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갈 텐데요. 쿠바, 코난, 삼스 시작. 저에게는 3마리의 반려견과 반려묘가 있어요. 쿠바 코나는 반려견이고요. 삼스는 반려묘이고 셋 다 이제 유기견, 유기묘입니다. 쿠바랑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 이미 14년 정도 같이 살았고 코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쿠바는 굉장히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광복절날 밤에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저보다 먼저 우리 집에 막 앞장서서 이렇게 들어왔던 알고 보니까 심장사상충 3기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돈 모아서 치료도 하고 막 이런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코나는 그 뒤에 이제 동물구조협회에서 같이 데리고 왔고 1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샨띠가 가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유기된 고양이를 함께 데리고 와서 살게 됐습니다. 화목하게 살고 있어요. 샨띠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만나본 가장 순한 고양이였는데 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나본 가장 성질이 보통이 아닌 고양이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샨띠가 대장 고양이였더라고요. 우리는 샨띠가 정말 너무 친절하고 착한 고양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걔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네 집을 가더라도 가장 좋은 자리를 자기가 먼저 차지하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고양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삼스야말로 쓰레기 더미 위에서 며칠 밤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리에도 너무 예민하고 경계를 많이 하고 겁도 많아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야생 무슨 사바나 초원에서 뛰다 온 애처럼 달리고 막 이런 경계가 많은 고양인데 삼수도 이제 작년 5월에 왔으니까 1년이 돼가는데 많이 우리랑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궁금증을 이렇게 조금씩 뿌려놓은 다음에 이 궁금증을 갖고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다음 주부터 저희가 나영 활동가와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의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른 사람들과 널리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